52장은 누가 읽어봐.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천천히 읽어주세요. 천하의 만물에는 시원이 있어서 그것이 천하의 어미가 되나니 어미를 얻어서 자식을 알고 자식을 알아서 다시 그 어미를 지킨다면 평생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그 입구를 닫고 그 문을 닫으면 평생토록 수고롭지 않으나 그 입구를 열어둔 채 일하려고 하면 끝내 해결하지 못한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이 밝은 것이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 강한 것이다. 지혜의 빛을 쓰되 다시 본래의 밝음으로 돌아가야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않으리니 이것이 영원함을 익히는 것이다. 뭔 소리야? 그 책을 한번 읽어봐. 뭔 소리야? 한글은 한글인데. 천하에 처음 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천하의 어머니다. 이미 그 어머니를 알면 또한 그 아들 만물을 알거니와 이미 그 아들을 알고서 또한 그 어머니를 지키면 몸이 다 하기까지 이태롭지 않다. 그 구멍을 통한 욕망을 막고 그 정욕이란 문을 닫으면 몸이 다하기까지 고단하지 않는데 그 구멍을 열어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은 계속하면 몸이 다하기까지 구원받지 못한다. 소를 보는 것은 명이라 하고 유를 지키는 것은 강이라 하니 인간의 양지의 빛을 사용하여 그 명에 복귀하면 몸이 재앙을 남기는 일이 없다. 이것은 상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오케이. 뭔 말인지 하나도. 이게 이제 그래요. 왜 이러냐면 우리가 이 간단하고 쉬운 그 글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꾸 그 말을 만들어서 하게 돼. 잘 안 되는데 요것만 알면 요것도 돼요. 이게 지금 첫 구절 천하 유시 그죠? 천하 유시 해서 그것이 이위 천하 모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의미를 알면 복시기자. 요거를 이제 요 기절만 해도 되면 쉬워. 천하유시인데 세상에는 뭔가 시작이 있는데 그것이 그 시작이 바로 천하의 어미가 된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이 천하 속에는 세상 만물 만사라는 뜻인데 세상 만사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 만사.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비롯되는 원인이 있다. 비롯되는 바가 있다. 반드시 그 비롯되는 바가 바로 비롯되는 그 근원점이죠. 비롯되는 바가 바로 그 일, 천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발단이 된다. 의미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고 이미 그 원인, 비롯되는 것을 알면, 어미의 아들은 결과잖아요. 알면 뒤에 일어날 일도 능히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비롯될 유야, 요거. 사유가 있다. 비롯될 만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근데
그 비롯되는 이유를 비롯되는 바를 알면, 그죠? 비롯되는 바를 이 비롯되는 바가 모든 일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딱 좋은 속담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죠? 80살이 돼갖고 못된 짓을 하는 거는 이미 3살 때, 그죠? 3살 때 근원이 있다는 거죠. 유시지. 그죠? 3살 때 시작된 거라. 그죠? 80살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3살 때부터 생긴 거니까, 요 3살 때 최초 시작된 것이 원인 행위가 이후의 일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그 시작되는 비롯되는 바를 알게 되면 그 결과 또한 알 수가 있다. 돌이켜서 그 결과도 능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그래서 요 한 기절이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기절이에요. 근데 이제 시를 비롯될 유로 못 보니까 유와 시는 같은 말이거든. 근데 항상 시원 시작 요것에만 집착이 되다 보니까 뭐야, 모든 일이 비롯되는 바는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명심보감, 어려서 그 서당에서 배우는 명심보감에 보면 천자문 끝나면 명심보감이 들어가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 적선지가에 필요 여경, 선을 조금씩이라도 선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집안에는 반드시 이후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 되고, 불선, 선하지 않은 불선을 쌓아가는 집에는, 불선지가에는 필요 여앙이 있다. 반드시 나중에 재앙이 있다. 나쁜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절이 이제 뭐냐, 그냥 있는데, 신하가 시하고 신시 기분,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그 부모를 죽인다. 기부. 그죠?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는 극악무토한 일은 일석지고, 결코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죠? 반드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자기 임금을 죽여버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어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겠느냐, 그거든. 반드시 그 비롯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소악이 쌓여서 점차 그리 된 거죠. 그래서 기소유래자, 그 모든 이와 같은 임금을 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유래되는 것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이, 악이 점차 쌓여서 그게 된 것이다. 그죠? 좋지 않은 것이 적불선이 쌓여서 그래 된 거예요. 그죠? 불선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런 일까지 저지른 것이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불선이 시초가 돼서 그게 의미가 된 거야. 일의 발단이 의미가 돼서 나중에 그 결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죠? 그 유래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점차 이게 쌓여서 된 것이다. 그죠? 그 단어가 뭐냐?
그와 같은 거는 유변지 부조변이야. 마땅히 일찌감치 조기에 알아차려야 했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데서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다. 명심보감에도 나오고 여기 원래 주역에 고운괴 문헌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걸 이제 그 명심보감에서 가면 일찌감치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점차 쌓여서 그런 것인데 마땅히 변지 알아차려서 판단해야 했어야 될 일을 조기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던 탓이다. 그죠? 유변지. 그러면 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역에 이르기를, 주역에 이르기를 역왈. 서리를 밟으니 이상 변빈지.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올 줄을 미리 안다. 그죠? 가을에 서리를 우리가 밟으면 뭐잖아? 음동설한이 온다는 걸 미리 안다. 여기 이제 그 주역의 고운괴 초효에 대한 효사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뭐잖아? 겨울이 닥칠지를 안다. 그 뭐를 알면, 그 어미, 원인을 알면 그 자식 설이 내릴 줄 아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다, 이게. 자, 그렇다면 요 뒤에 이제 공자가 마지막으로 붙여주면 얼음이 온다. 대개 이것은 이것은 말한다. 뭐냐? 모든 일은 순서적으로 일어난다. 개언순야. 이렇게 끝나거든. 명심보감이. 자, 보세요. 선을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집에는 반드시 나중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불선을 쌓아가는 집안에는 반드시 뒷날 좋지 않은 재앙이 있다. 신하가 그 임금을 살해하고 자식이 그 부모를 시해하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어찌 일조일석에 바로 만들어진 일이겠느냐. 그죠? 천하는 다 유래되는 바가 있다. 그죠? 있지. 그래서 이 유래되는 바가 어미가 돼서, 원인이 돼서, 그죠? 어미라는 거 원인이잖아요. 이 유래가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유래되는 유래되는 근원, 어미를 알면 그 자식도 안다. 이 말은 그 결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가 모른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뜻이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죠? 그냥 무조건 자식이 태어난 건 아닌 거죠. 어미가 있자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럼 자식은 뭐냐? 그렇게 유래된 것은 점차 악이 쌓여서 그리 된 것이다. 그러니까 최초에 악이 적게 쌓였을 때, 그죠? 악이 적게 쌓였을 때 그 어미를 지키면, 그죠? 어미를 단속을 잘하면, 어미를 잘하면 뒤에 자식이 그 일에 안 겪게 되겠죠. 그게 요 전체적인 맥락인 거야. 모든 일은 미리 알아차려서 작을 때, 그죠? 아직 싹이 유약할 때 알아차려서 그걸 그리 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뭐잖아? 한겨울이 닥칠 것을 안다 했다. 대부분 서리를 밟으면 그 다음에는 추위가 와요. 대개 모든 일은 이와 같은 순서로 항상 단계로 일이 돼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자고요. 이거의 원인, 뭐는 원인이다. 일이 일어나는 원인. 자는 결과죠. 결과. 그죠? 원인과 결과인 거예요. 요걸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절은 천하의 세상 만사에는
반드시 세상 만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으니 해석한다면 그 원인이 바로 일어난 비롯되는 바가 바로 원인 행위가 된다. 일어나는 일의 근원이 된다. 의미가 된다를 그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비롯된 시초를 알면, 초기를 알면 그 일이 나중에 어떤 일로 번져갈 것인지 결과를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 줄 보면 기자, 복수, 기모, 몰신, 불태 그랬습니다. 이것도 보자고. 해석이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해. 자, 이게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문법을 우리나라 사람들 꼭 놓치는 게 이런 경우야. 이미 그 부모 뭐를 알면, 이미 뒷자를 알지, 이미 그 의미를 알면 돌이켜 그 자식까지 알 수 있다 하는 건데, 이 기가 갖고 있는 뜻은 임이라는 거. 기는 A, 그죠? B 이렇게 써지면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 해서 B까지를 포함하는 구문법에 그때만 이 기를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근원이 되는 원인 행위를 알게 되면 그 원인만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요 문장은 두 문장을 다 포괄하라는 뜻이에요. 기가 쓰일 때는. 그러니까 요거는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나니 그 원인이 비롯되는 바가 원인 행위가 된다. 그래서 그 원인 행위를 알면 그 원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도 알 수 있다. 요 기는 그럴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기의 용법이에요. 왜 요거 설명하면 다음 줄도 기자가 나오니까 그래요. 자, 기자. 이미 그 일어날 결과를, 나중에 뒷날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결과를 안다면, 그죠? 우리가 그 결과를 안다면, 그 결과를 아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돌이켜 그 의미를 단속한다. 그죠? 복수, 기모. 그 원인 행위를 단속을 한다. 그죠? 복수, 그 의미를 지킨다라는 건, 요게 나중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걸 알면 이 원인 행위 때 단속을 잘 한다는 거죠. 요 뜻이에요. 복수, 기모. 그 결과가 어찌 될지를 알면 그 결과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의미, 원인 행위를, 원인이 일어나는 아까 점차 쌓여서 그리 된 것이다 했잖아요. 그것을 잘 단속을 한다. 그렇게 되면 몰신불태. 몸이 없어질 때까지 위태로움이 없다. 그죠? 몰신불태한다.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몰신불태한다. 그러니까 초기 발단에서 아직 커나가지 않고 큰 일로 번지지 않을 초기 원인 행위가 나타날 때 현명한 사람들은 그 되어갈 바를 안다는 거죠. 싹을 보면 결과를 안다. 싹을 보면 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 때 잘못 길러진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갖고 지 엄마 아버지를 욕하고 패는 이 못된 짓거리를 한다는 건 3살 때부터 기르는 과정에 그때 이미 문제가 생긴다라는 뜻이 이 기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죠. 이제 색기태, 폐기문. 여기서 태는 입을 얘기합니다. 입구자야. 그럼 태가 원래 태 자체는 입이라는 뜻이 없는데 주역 괴가
요게 택괴예요. 택괴는 입, 사람으로 입에 해당돼요. 택괴에서. 그래서 택괴 태를 그대로 써준 거예요. 내가 그랬죠. 노자는 100% 주역을 주역 이론이라고. 그래서 이 주역을 알면 노자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태는 입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뭐냐? 입은 나오는 곳이잖아요. 말이 나오는 것. 문이잖아요. 모든 것이 말이 들락거리는 문이죠. 입구. 우리가 하면 입구. 그러니까 여기서 새끼 태는 이 아들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아까 그냥 복수기모 그 결과가 어찌 되리라는 걸 알면 돌이켜 이미 원인행위 때 어미 때 아직 일이 안 돼요. 원인행위 때 단속을 잘한다. 이게 기다리죠. 그러면 색 닫는다. 색은 뭐죠? 꽉 막아버린다는 거죠. 막는다. 기태. 그 어미 때 이미 그죠? 원인행위 때 원인이 자랄 때 이미 그 입구 그것이 커지지 못해 입구를 꽉 막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폐기문 들락거리는 문 그 일을 더 안 하게 닫아버리는 거죠. 폐기문 왜? 더 이걸 문을 안 닫고 널널을 열어놓으면 계속 불선이 쌓인다는 거죠. 그죠? 계속. 그래서 단속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문과 입구와 출입문을 다 막아버린다라는 거는 단속을 그때부터. 이거 있잖아, 몰신불태다. 영원히 그 어미를 잘 단속하면 위태로움이 없다. 그래서 어미 때, 바로 그 시작 때, 초기 단계에 그 아기 들락거리를 문을 막고 극악무도 한 짓을 할 수 없는 문을 막고 입구를 차단하면 그 말이죠. 차단하면 정신불근 몸이 다하도록 애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요때 막으면 쉽다는 거죠. 그 후로는 애쓰지 않아도 아이가 잘 자라잖아요. 좋은 결과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가. 근데 요때 막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부모가 애를 썩히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잘 잡아놓으면 초기에 모든 이건 지금 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이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일이 초기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단속을 잘하면 이게 싹을 보면 결과를 안다는 게 초기에 뭔 일이든 시작할 때에 그 싹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싹이 제대로 자라면 그 후에 결실도 잘 맺는. 근데 싹이 완전히 오그라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 얘기랑 정신불분. 정신토록 애 안 써도 잘 가불어. 아이도 그때 잘 잡아놓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애쓰지 마라. 먼저 사람이 되고 먼저 인간이 되고 그 다음 학자가 되고 먼저 인간이 된 다음 과학자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그죠? 또 예술인이 되든 먼저 인간의 됨을 가르쳐야 된다. 사람 됨을. 그러고 난 후에 문제다. 학자가 되는 것도 그 다음에 문제고 예술가가 되는 것도 그 다음에 문제다. 그잖아요. 그게 뭐냐? 왜 내가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 천하유시 모든 세상 일에는 비롯되는 바가 있다. 이 비롯되는 거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인 우리 인격 여기 바탕이 돼줘야 그죠? 그게 뭐가 돼야 그죠? 그것이 바탕이 된다. 뭐가 돼? 그게 바탕이 되어야 그 자식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성은 안 기르고 공부해서 학자로만 길러. 그러면 인성은 개떡같이 된 놈이 학자라. 인성은 더러워진 인간이 정치한답시고 나서 인성은 더러워진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예술을 한다고 나. 거기서 비롯되는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잖아요. 먼저 사람이 되라. 그 다음 예술을 하든 학문을 배우든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식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간이 올바라지면
그 다음 학문은 조금씩 늦게 가서 30살 때 교수 됐고 35세 교수 돼도 돼요. 근데 그 후로 이 사람 일생은 아름답다는 거죠. 애쓰지 않아도 항상 아름답게 펼쳐가. 나를 바꿔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가는 거죠. 그게 종신불구. 자, 개기태. 그런데 요 불선이 쌓여가는 것을 활짝 열어놓고 지 맘대로 하게 해놓고 개기태죠. 문을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야 제 기사는 쟤는 가지런히 한다. 나중에 일을 잘 가지런히 추리려고 하면 그 말이야 정신불구. 일생 동안 노력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미 늦어버린 거죠. 이미 늦어버린 거죠. 자, 개기태 그 방만하게 문을 열어놓고 단속이 안 되게 해놓고 제멋대로 하게 해놓고 그걸 뒤늦게 다 잘한 다음에 그죠? 가지런히 정비를 하려고 하면 올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게 잡히느냐.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 부모가 그렇게 노력해도 자식을 잡아두기 어렵다. 부모가 이제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잡히는 게 아니라 폐약질로 나타나 버리거든. 정신토록 구제할 길이 없다. 자, 견소왈명, 작은 것을 보는 것이 밝음이다가 아니에요. 작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내는 것이 밝음이라 하고 인간이 그 말이야. 아직 작을 때 일이 커지기 이전에 작았을 때 그때 아까 기모야. 모는 아직 발단 초기점이잖아요. 그죠? 초기점이 아직 커지지 않았어. 악도 선도. 그 작을 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이 밝음이라 하고 유약할 때 싹이 어릴 때 유약할 때 그죠? 유약할 때 어릴 때 단속을 해 주는 것이 바로 강이라 한다. 어릴 때 단속을 아직 싹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소와 유는 호문 관계예요. 소와 유 그죠? 소는 작고 요건 유약하고 요건 호문 관계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이제 같은 문맥이다 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유소할 때 어리고 유약할 때 그 말이거든. 그건 뭐죠? 아가 일이 발단이 커지기 전에 모든 일은 그 유래가 점차 쌓여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쌓이기 전에 유약할 때 그죠? 유약할 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밝음인 것이고 우리가 발달하는 건 그거예요. 아직 커지기 전에 사전에 알아내는 거죠. 그걸 진짜 밝은 사람이지 커진 다음에 알아채는 건 누구나 알아채 그잖아요. 그건 현명한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일이 다 이미 커져본 다음에는 아무라도 알아. 저 새끼 나쁜 놈이라고. 근데 어릴 때 아직 작을 때는 몰라. 안 보이니까 너무 작으니까. 근데 이때 이미 싹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 어른들 속담에 싹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싹을 보면 안다는 게 그거예요. 요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소한 것을 보고 큰 것이 올 것을 아는 것이 밝은 것이고, 그죠? 유약할 때 단속을 잘하는 것이 바로 강난 것이다. 그게 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 기, 광, 빛을 쓰고자 하면, 빛나는 자식으로 만들고자 하면, 일을 빛나게 하고자 하면, 그죠? 복기, 그죠? 복귀, 기명. 그 근원, 밝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명은 밝음의 근원점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빛을 사용하려면 빛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광원, 그 광원으로 되돌아가줘야 그 빛을 할 수 있다. 이건 뭐냐? 빛나는 자식, 그 기자야. 그 자식이 빛나는 자식이 되려면 근원으로 돌아가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라. 이거 쉬워,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무유신앙. 몸에 어떠한 재앙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서 습상이라 한다. 습상이라면 상은 보이죠? 항상함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는 항상함이 아니라 보편성을 가르쳐. 진리는 보편이다.
의기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곳에 적용된다는 보편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진리를 몸에 익히는 길이다. 보편성을 익히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대충 해석은 되겠죠? 정리해보면 천하유시 세상 모든 일에는 그 비롯되는 바가 있나니 그 비롯되는 바로서 천하의 의미를 담는다. 그죠? 요건 이해가 되죠? 자, 기, 기모. 그 비롯되는 바가 모든 것의 근원점이 된다는 걸 안다면 복지기자. 그 자식도 안다. 그 결과 또한 어쩌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자. 그 자식이 어찌 되리라는 걸 안다면 그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복수, 기모. 돌이켜 그죠? 발단인 원인 행위, 발단인 그 의미로 되돌아가 단속을 해야 된다. 요 수는 지킨다. 꼭 우리는 지킬 수하니까 지킨다 이렇게만 해석해 놓으니까 이제 뒷기절을 답답해. 근데 단속한다, 지킨다 같은 얘기예요. 몰신불태 그렇게 단속을 하면 영원히 위태로움이 없다. 그 초기에 이미 다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몰신불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되돌아가서 뭘 해야 되냐? 새끼태 그 입구를 막고 악이 행해질 수 있는 입구를 막고 폐기문 그 출입구를 문을 닫아버리면 정신불군. 이미 단속이 잘 돼버리면 문제점이 없으니까 정신불군. 애쓸 필요가 없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면 문을 안 닫고 방만하게 제멋대로 들락거리게 놔둬버리면 이미 일생 동안 그 자식 때문에 속썩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정신불군. 요건 그 반대는 그렇게 되겠죠. 계기태 문을 활짝 열어서 제멋대로 가게 해도 방만하게 해놓고 일을 추리려 하면 제기사 일을 추리려 하면 정신토록에도 불구하다. 그 일을 복구할 수가 없다. 견소알며 작았을 때 아주 미소할 때 그죠? 알아차리는 것을 밝음이라 하고 아주 유약할 때 유약할 때 잘 단속해줘야 해주는 걸 강이라 한다. 강한 것이라 한다. 용기광 빛을 사용하고자 하면 그 말은 뭐죠? 빛나는 결과를 맺고자 하면 복귀기명 원래의 광원으로 돌아가라. 빛의 근원점으로 돌아가라. 무유신약 그렇게 하면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보편적 진리에 익히는 길이라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51장은 아까 내가 그랬죠. 도교와 유교를 항상 우리 그 학자들은 나눠놓고 도교 따로 도교 유교는 서로 등을 주고 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도교든 유교든 모든 것이 동양사상은 모든 것이 주역 하나에서 모든 게 갈래가 나가기 때문에 근원점은 같다. 그래서 공자도 아까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는 필요요양 신하가 신시기군 그죠? 그 다음에 자시기부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그 부모를 죽이는 그 강왕무도한 일이 비일조일서 하루아침에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죠? 기소유래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들은 다 점차 쌓여서 그리 된 것이다.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노자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과 공자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완벽하게 일치되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작을 때 미리 단속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밝음이란 건 이미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러네라고 할 때는 때가 늦어요. 그래서 결코 밝음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후손들이 좋은 나라에 살고 싶으려면 우리가 고르는 우리의 지도자들의 도덕성을 가장 중시해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가 다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왜 도덕이 무너진다고 보면 그 다음에 무엇만 남겠어요? 이익만 판을 치는 세상이 돼요. 아무리 그걸 법으로 평등을 만들고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요 따라가질 않습니다. 백성. 그잖아요. 그 도덕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수습 불능이에요. 나라는 이미 망가지고 후손들은 굉장히 힘들고 세상은 바뀌어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덕 생각 않고 내 개인적 욕망만 취득돼버리면 된다. 이런 세태로 돌아섰을 때 그걸 바로잡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우리는 그럴 때는 불구야. 종신불구라. 그래서 견소왈병 꼭 기억하세요. 작을 때 그 작은 유약한 것이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밝음 중에 밝음이다. 그래서 52장은 제목을 붙인다면 견소왈병이에요. 작을 때 조짐을 보라. 이상 견빙지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서리를 밟으면 뭐잖아? 추위가 올 것을 안다. 추위가 올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뭐냐? 우리는 서리를 밟으면서 무심코 밟는 거, 서리 밟을 때 우리가 알아요. 겨울이 닥칠이라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도덕성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도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나 기분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도덕성 무시하고 이 사람이 최고 저 사람이 최고 평가름이 되고 이건 우리를 죽이는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도덕이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이 도덕은 우리 도덕이란 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연 질서에서 우리가 받아온 거잖아요. 그죠? 도덕은 하늘과 땅, 천지가 운행하고 이 자연이 움직이는 이 속에서 이것이 도덕이라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륜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견소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까 그 천하유시, 이위, 천하모, 그 다음에 기지, 기모, 복지, 기자 요 대목만 충분히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시는 여기서 비롯될 유로 벌어. 그 다음에 천하모는 근원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 시초를 알면, 뭐를 알면, 의미를 알면 그 자식도 알 수 있다. 그 결과도 알 수 있다. 요 비결은 D는 절로절로 풀릴 거예요. 다음 장으로. 요게 안 풀리니까 그 시와 모를 처음부터 꼬이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앞뒤를 하고 그래서 그 노자는 뭐냐 주역을 공부하지 않거나 음양론에 정통하지 않으면 노자는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 모든 게 이런 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한문으로만 노자를 보니까 주석서가 글이 나와도 아직까지 명쾌하게 한 기절을 요게 요 뜻이구나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 노자 그 주석서가 한국에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데서 비롯됩니다. 자, 53장도 우리가 그 해석을 한번 봅시다. 한번 요거 좀 누가 읽어주세요. 53장. 제가 해석이 없어서 읽어봐. 가령 네. 가령 내가 확고하게 아는 것이 있어 대도를 행한다면 오직 베푸는 것 혹은 조금 아는 것이 있다면 큰 길을 걸을 것이요 샛길에 빠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큰 길은 아주 평평하나 백성들은 샛길을 좋아하며 조정은 아주 깨끗이 치워져 있지만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창고는 텅텅 비어 있으며 오색 비단옷을 입고 잘 드는 칼을 차고 물리도록 먹고 마시며 재물이 남아 돌아가는 것을 일러 도저구 후사라고 하니 도가 아니로다. 네. 고구에 한번 읽어봐. 이건 거. 나로 하여금 개연이 조금
조그만 지혜가 있다고 하면 무의의 대도를 걸어서 단지 사도에 빠지지 않을까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무의의 대도는 매우 평탄하건만 그래도 사람들은 사도로 가려고 한다. 그래야 조정은 더러워지고 논밭은 한패되고 창고는 비었는데도 아름답게 채색된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맛있는 음식을 물리고 재화가 남아돈다. 이러한 것은 도둑질한 영화라 한다. 그것이 어찌 무의의 대도가 되겠는가. 비슷하게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심제를 그 중간에 그 조정은 심히 제하고 요거를 아까 처음에 그 왕필 주석서 지금 그분은 그분은 조정은 깨끗하다 했고 이쪽에서는 조정이 더럽혀져 있다 같은 글자를 갖고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습니다. 사아 했죠. 그 처음에 요거 조금씩 우리가 보고 갑시다. 이 사는 시킨다라는 사역동사잖아요. 사아. 그죠? 그 다음에 개연. 개연 유지. 우리가 옛날에는 가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가사. 지금은 가사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지금은 가령 그럽니다. 근데 시킬사 시킬령 같은 말이거든요. 가사 가령. 이건 여기서 사는 앞에 가가 하나 생략된 글로 봐서 이제 뭐라고 그러나 영어로 if에 해당돼. if. 아니야. 내가 무슨 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조그마한 개연이라는 건 개연성이 있다라는 건 약간의 연결성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개연성이 있다면 연결고리가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면 내가 약간이라도 아는 개연성이 있다면 아는 바가 있다면 만약 나로 하여금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있다 해서 그 다음에 행어 대도를 행하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좀 아는 게 있다 해서 나로 하여금 대도를 행하라고 한다면 대도를 행하라 한다면 유시 왜 이렇게 됐어요. 개연성이 있어서 행어 대도를 행하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내게 조금이라도 아는 바가 있어서 대도를 행하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유시스위. 왜 그랬습니까? 요거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한다라는 두려워하고 조심할 외죠. 그 다음에 시는 베푼다라는 건데 베푼다라는 말은 행한다라는 뜻하고 같아요. 행해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이걸 왜 시를 행으로 여기서 봐야 되냐. 논어에 보면 기소불욕을 물시어인하라. 불욕을 물시 그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남에게 행하라 하지 말라.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남한테 해라 하게 하지 마라. 이게 기소불욕을 물시는 뭐죠?
남보고 하게 하라. 행하고 같은 글이죠. 이 시가 행이에요. 이걸 알면 이것도 부르죠. 나로 하여금 대도를 행하라 한다면 오직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죠? 그저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뿐이다. 대도를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대도를 행하는 게 아니고, 행하라 한다면 대도를 나는 행하겠다가 아니고, 대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대도를 행하려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조심 그냥 길을 갈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의도로 가지고 행하려고 했을 때보다, 그거보다 진짜 대도로 가는 길은 삿된 길로 빠질까봐 조심조심 하는 거, 그 자체가 대도지, 대도를 행한다고 쫙 행하고 나가면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죠. 내가 사도로 안 가고, 그죠? 사도로 안 가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대도를 행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뭔지 알겠죠? 왜? 내가 대도를 간다고 쫙 행하고 나가면, 그죠? 끌고 나가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조심조심 가면 다른 사람도 조심조심 가요. 우리가 강에 살얼음이 꼈을 때 가다가 빠져 죽을 줄은 첫 사람이 쫙 밟고 가야 그 다음 사람도 조심조심 밟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도리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대도를 행하라고 하면 난 대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도를 행하지 못할까봐, 그 대도를 가지 못할까봐 조심조심 항상 조심할 뿐이다.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노자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우리도 이제 그 암시하는 바가 하죠. 그래야 되는 거. 자, 그 다음 줄이 이제 요거하고 연관이 잘 되네요. 대도 심이. 대도는 극히 탄탄하기 때문에, 극히 넓기 때문에, 대도라는 거는 뭐죠? 진짜 큰 도는 막힘이 없어요. 모든 곳에 통하잖아요, 도는. 그러면 막힌 게 없다는 건 뭐죠? 길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대도는 탄탄한, 넓고 광대하다. 대도는 탄탄하기 때문에, 대도, 심이, 대도는 크게,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누구라도 갈 수 있고 그 길을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그 말이에요. 이민호징.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대도 가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지름길을 가기를 좋아한다. 대도는 평탄하고 넓은데도 이 넓은 길을 버리고 지름길을 택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지름길을 갈까? 빨리 그렇죠. 빨리 가려고. 빨리. 그죠? 그건 뭐죠? 목표에 빨리 도달하려고 우리는 항상 지름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대도를 못 가고, 우리가 대도를 못 가는 건 지름길을 가기 때문에 대도를 못 가는 게 맞거든요. 그잖아요. 항상 편법으로 가면, 편법을 쓰거든요. 타협하잖아요. 현실은 이러니까 하고, 현실과 진리의 삶과 현실의 삶 사이에 갈등이 올 때 우리가 타협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름길로 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간다라는 건 뭘 의미한가? 그죠? 지름길을 간다는 거. 여기서는 기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과 흉. 그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 길은 행복이고 보고 불행.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뭘까요?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는 거죠. 무엇이? 만족과 불만족? 그러니까 만족과 불만족인데 여기 만족, 밑에는 불만족시. 만족과 불만족,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죠. 자기만의 잣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맞습니다. 자신의 기대치. 자, 원하는 것을 얻는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만족이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불만족. 이건 맞아요. 근데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못 얻는다라고 하는 판단, 증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판단 증거가 되는 근원이 뭐겠느냐는 거죠. 아까 천하 모가 뭐냐는 거죠. 시예요, 시. 때. 왜 제가 그 동양학을 강의하면서 항상 천시와 지리, 시와 때, 천시, 그 다음에 지리, 인화, 이 3자를 얘기를 많이 하냐. 그죠? 자, 이 천시가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만족과 불만족을 가르는 거는 천시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제때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20년 후에 실현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니야, 모레 실현돼야 행복해. 모레 실현돼야 될 그 지가 원하는 때. 그러니까 이게 천시요. 시. 그 다음에 자기가 위치한 것이 질이잖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걸 잘 됐다,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 시점이 어긋나게 이루어진 건 달가워하지 않아요. 불행으로 봐요. 그래서 모레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모레 딱 20만 원이 모레까지 있어야 돼. 20만 원 모레까지 생기면 좋은데 20만 원 열흘 뒤에 생겨. 제대로 안 맞아진 거잖아요. 그랬을 땐 바로 불행이 가요. 우리한테 행불행을 행불행을 갈라놓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 자체로서 행불행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천시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가 갈림길이 돼요. 거기서 우리는 기름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게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행불행이다, 행이다. 그러고 그때 안 이루면 불행이다라고. 이게 인생을 굉장히 짧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점으로 보는 거죠. 한 시점으로. 근데 인생이 길다라는 장구한 시점을 놓고 보면 내일 당장 안 이루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조금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좌절하지 않는 삶, 언제나 용기를 갖고 먼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무를 예를 들어 제일 어리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나무가, 그지? 지금 30대야. 근데 30대 때 성공이 돼서 이름이 빈쩍빈쩍 나. 그럼 나무는 행복해. 그잖아요. 근데 나무 쟤의 인생을 놓고 보면 나무가 정말 행복하고 성취를 느낄 때는 30대만이 아니라는 거죠. 50대에서도 행복을 만족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30대 여기서 요 시점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가다 안 되면 힘들고 좌절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근데 이게 나무 일생은 30대가 딱 국한된 인생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월이 내 길을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면 지금 실패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라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있게 희망차게 즐겁게 세상을 살았으면 도리가 나온 거. 우리가 조금만 행불행을 가르는 것이 바로 원하는 것을 제때에 이루어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니 제때라는 때를 왜 하필이면 지금 요 나이 요 시점으로만 잡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죠? 아까 그 결과는 그 모를 보면 그 자를 안다. 그죠? 그 자식이 40대에 나타나면 어떻고 50대에 나타나면 어떠냐는 거. 아무 상관. 더 튼튼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공했다 나중에 무너지는 것보다, 그죠? 아까 그 모를 알고 잘 단속을 해나가면, 우리가 사는 지혜는 지금 나한테 이런 작은 일들을 미세하게 관찰해서 그것에 희노애락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장차 올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금을 잘 단돌이 해가면 우리의 삶은
30대, 40대, 50대 어느 땐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핀다. 그리고 그렇게 핀 인생은 좌절이 없다. 그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성공의 탑을 쌓는 건데 이 점을 놓치고 아까 그죠? 그 뭐를 단속하지 않고 그죠? 그 의미를 단속하지 않고 지금의 성공만 했는 이 성공은 뭐죠? 나중에 불선지가는 적불선지가는 필요유효합니다. 이런 것들은 점차점차로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온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지금 해야 될 일은 좌절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을 좀 더 멀리 보고 포괄적으로 보면서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해나가는 거. 여기만 하면 돼. 굳이 성공 실패 따질 필요 없고 그러면 반드시 뒤는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지혜가 우리한테 부족한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름길로 가버려. 그죠? 쇳길로. 지름길로 가면 빠르니까. 항상 우리는 빨리 와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잖아요. 근데 대도와 쇳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죠. 진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대도예요. 정도, 발음. 그죠? 이 발음을 잘 지켜나가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될 수 있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죠?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이 건설될 수 있는데, 그러면 해가 져요. 대도가 아니면. 그 얘기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지름길을 좋아하다 보니, 조정은 제한다. 제는 소재, 청소, 소재. 그죠? 빗자루로 쓸고 청소하는 거죠. 소재. 제가는 거죠. 쓸어 제간다. 조정이 말끔하게 청소돼 버렸다. 이건 뭐냐? 국고가 말랐다는 뜻이에요. 국고는 마이너스 적자가 나서 엉망진창으로 국고는 비었다. 조정은 깨끗해졌다. 그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 그건 뭐죠? 국고는 텅텅 비어있고 전심황 논밭은 전부 황폐해져 버리고 창기허 군대 창고들은 여기서 창은 바로 이제 병사를 먹이고 이거예요. 창고는 완전히 텅텅 비었는데 복 문체 옷은 문체가 효황한 정말 현란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말이죠. 대리검 날카롭고 날이 산 칼을 차며 염 음식을 물리도록 먹어서 음식이 싫을 지경까지 음식을 퍼먹으면서 자기 집안의 재화가 남아돈다. 그죠? 국고는 텅텅 비고 농민들이나 생산 현장은 무인지경이 돼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이 살고 있고 군대가 양성하고 백성의 곳간들은 다 비어있는데 자기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칼을 차고 물리도록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실증날 지경이고 거기다가 홀로 재물이 풍부하다.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우리 지도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이른다. 뭐라고? 도둑놈의 호사라고 있다. 도둑놈의 과시라고. 도둑놈들이에요, 전부. 도둑놈이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죠? 도둑놈의 과시는 도가 아니다. 너들 하는 말이죠. 도가 아니다. 우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그때 당시의 세태를 꼬집어 준 겁니다. 인간은 춘추 전국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 왜냐? 근원적으로 진리 자체의 삶을 거부를 해요. 그리고 무엇이 참인지 알려고 하질 않아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으면 그게 참이고 그게 도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이익이 주는 자는 항상 우리 내 편이고 나한테 이익을 갖다 주는 자는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에요. 나를 해치는 놈은 나쁜 놈이야. 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전국시대도 지금도
같은 노자가 이 시대에 그걸 한탄한 글인데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들어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자는 나보고 대도를 행하라 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어서 대도를 행하라고 한다면 나는 대도를 행하겠다고 앞장서서 쫙 백성을 끌고 가는 그딴 짓거리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면서 나를 살피는 일을 하겠다. 그게 대도를 행한 길이라고 얘기해요. 지가 잘나도 끌고 가지 않겠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대도는 굉장히 넓은데도 사람들은 다 항상 지름길을 원한다. 빨리 도착하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대도로 끌고 가려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죠. 끌고 가라. 그러면 우리가 보여줄 유일한 길은 불언지교다. 너는 항상 불언지교야. 말 없는 가르침. 불언지교가 뭐예요? 모범을 보이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불언지교예요. 말로서 가는 게 아니고 말 없는 가르침 뭐죠? 내가 대도를 행하지 못할까봐, 새길로 갈까봐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고 두려우면 나를 잘 단속할 뿐이다. 단속만 하겠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길이에요. 근데 앞장서서 다 나를 따르라 하고 앞장서서 간 백을 쫙 끌고 가는 지도자가 백성을 옳게 그 이렇기 때문에 춘추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엘리트도 나를 따르라고 내가 앞장서서 백성을 이끌어줘야 이 어리석은 백성이 깨어난다고 생각했어. 지금까지 그런 세월로 모든 엘리트들, 왕들이 다 그랬고 통치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춘추시대나 지금까지 인류는 변함없이 타락돼 끝없는 이 속에서 쳇바퀴만 돌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도덕적. 그래서 나는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는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죠? 대통령쯤 된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냐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부족, 치적을 남기려 하느냐. 무엇이 부족해서, 그죠?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하느냐. 이름 안 남겨도 좋다. 치적 없어도 좋다. 백성들의 삶을 부둥켜갖고 백성의 모범이 되는 도덕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비서들이 그 대통령이 그렇게 청렴하고 올곧게 자기 단속을 하면 걔들도 단속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지랄 할 수 없어요. 진실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잘한다라고 박수를 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그런 사람을 환호를 해. 영원히 역사는 안 변해요. 그거보다 진실로 우리가 따져줘야 될 거. 우리는 백성이에요. 백성들로서 따져줘야 될 건 뭐냐. 자기 단속을 할 줄 아는 사람. 백성의 삶 살피지 말라요. 노자가 그랬잖아요. 그 노자. 내가 지혜가 있어 나보고 이끌고 가라 한다면, 대도를 행하라 한다면 난 대도를 행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실천하고 그 실시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단속에 주력을 하겠다. 왜? 세상 사람들은 대도를 놔두고도 항상 지름길을 간다. 그 이유는 뭐냐? 빨리 얻으려는 욕망이에요. 그렇다면 지도자가 보여줘야 될 건 뭐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빨리 가도록 백성을 부추기는 그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는 대도를 갈 때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 양반도 저런데 대도로 돌아온다. 그게 아까 얘기는 유시스위에. 그죠? 그럴 때만이 국고가 비리고 논밭이 황무지가 되고 기업들이 황무지가 되고, 그죠? 황폐해지고 이런 상황에 몰려도 지 혼자 호의호식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인정을 안 해. 그냥 도덕적으로 무장된다. 그런 사람이 손가락질 계속 당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감히 행세를 못해. 그런데 도덕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뭐죠? 그런 사람이 빛나 보이거든. 그런 사람이 잘나 보이거든. 박수치잖아. 그거 그런 사람 살려내라고 데모하고 시위하잖아요. 근데 우리 죄가 어디 있냐.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또한 도둑놈에게 일조하고 있는 작은 도둑놈일 뿐인 거예요. 노력하고 싶은 얘기예요. 앞에 52장과 53장을 잘 연결해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개인의 삶, 집안의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해요. 나를 어떻게 수신해 가야 되고 완성시킬지에 대한 도리가 나오고, 사회를 꾸릴 때, 이 사회를 구성해 나갈 때 우리가 가장 근원으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른다는 반성. 그죠? 근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근원점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있잖아요. 평등은 어떨 때 저절로 제도나 강요가 아니라, 그죠? 제도나 법으로 강요하고 압박하고 뺏어서 넣어주는 그런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억지 평등이 아니라 저절로 평등이 될 수 있는 사회는 뭘까요? 부자가 도덕적일 것, 가난한 자도 도덕적일 것, 정치인도 도덕적일 것, 백성도 도덕적일 것. 그런 사회에서는 부자가 도덕적으로 돈을 쓰게 되고, 그렇잖아요. 절로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강요치 않아도.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단순한 엄의를 지키는 일은 간두고 법만 만들어요. 제도만 만들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아.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되냐고. 그렇게 쭉 만들어 어거지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나 여러분 보죠. 국고는 텅텅 비고, 그죠? 국고는 완전히 청소한데 오히려 마이너스 몇 천조에 이르는 국고가 마이너스가 돼. 기업과 생산 현장은 황무지가 돼. 평등을 어거지로 규제를 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도덕이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은. 저는 정말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도덕. 제가 어제 그제 서당에 초등학교 3학년째로 그 4학년짜리인데 내가 물었어요. 재현아, 부부지륜이 뭐냐? 부부지륜이 뭐냐? 그랬더니 부부는 이성지 합의입니다. 두 성씨가 합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손님처럼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손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아이가 부부 지륜이 뭐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부부 지륜이라는 용어를 알아요. 그럼 부창부소라는 말 그거 무슨 뜻이냐? 우리가 부창부소 그러잖아요. 남편이 부르면 여자는 따르라 뭐 이런 거. 부창부소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얘가 부도는 딱 여대로 그대로 읽어요. 부도는 화이요. 얘가 화이요. 부도는 아내의 도는 부도는 유순이라. 유순이라. 그래서 부창부수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해요. 내가 헛갈치잖아. 자, 남편의 도는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데 있고 여성의 도는 유순하게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따뜻하게 앞에서 이끌어주고 아내가 유순하게 뒤를 받쳐주는 것이 부창부수입니다라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대답을 해요. 꼭 지켜야 된다. 부창부수는 남편이 부르니까 아내가 따른다는 단순한 글들이 아니었다. 남편의 도는 화의에 있고 따뜻함과 의로움에 있고 여자의 도는 부드러움과 순함에 있다. 그러므로 남편은 화의로서 창도하고 아내는 유순으로서 뒤를 받쳐준다. 이것이 부창부수의 도고 부부지륜의 핵심이다. 너 앞으로 그렇게 살고 언제나 배운 걸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손님처럼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손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서로 상경해야 된다. 그러면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요. 이게요, 어린아이지만 그래요. 그리고 형제 도를 형제지륜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형제지륜이 뭐냐. 그러니까 초등 4학년짜리가 형제는 동기 일생이니까 그죠. 형우 제공해야 됩니다. 그 뭔 뜻이냐. 오늘 이제 물은 거야. 그 뭔 뜻이냐. 했더니 형제는 부모의 한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형은 동생을 우애로 대하고 동생을 형은 공경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형제 지륜입니다. 너 그거 지킬 수 있냐? 노력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죠. 배운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 왜 배우냐? 무조건 실천해야 된다. 배움은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는 지금도 실천하는 사람은 꼭 돼야 된다. 이게요. 이게 하나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헛배웠어요. 부창부도 나는 중학교 때까지 남편이 부르면 무조건 여자는 따라야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밖에 못 배웠어. 근데 도덕의 중요성을 아니까 이제는 요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먼저 요걸 가르치게 되더라. 내가 가르치는 게. 이걸 가르치고 부창부의 뜻은 여기에 있다. 이걸 이제 알려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도 한 아이라도 얘가 세상이 다 변해버려도 이놈 하나라도 이걸 지키고 있으면 이놈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는 게 내 신념이야. 그래서 그 애 한 명 놓고 강의를 해요. 내가 그 애 조그만 꼬맹이 하나 놓고 강의료도 없어. 그거 아이가 엄마하고도 떨어져 있어. 굉장히 외로워. 왜 시간도 나도 바쁘고 한데도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고 있느냐. 이거는 도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은 도덕에 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자가 사회에 나가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그죠? 아랫사람을 우애 있게 대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 하나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 형제 하나 제대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물며 남은 어떻게 했느냐. 내 형을 발로 차는 사람이 남인들 안 차겠느냐. 나한테 이익을 주면 남도 받아들이고, 그죠? 나한테 손해가 가면 자기 형제도 발로 차버린 사람이라면 남이 나한테 손해를 준다 했을 때 어떤 짓거리를 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세상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도덕, 정도로 가는 거. 그죠?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 도덕, 이거 정도는 도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도가 뭐냐? 정도는 도덕이에요. 노자의 도덕은 그대로예요. 그죠? 도덕. 그러면 도는 양이요, 덕은 음이다. 도는 형이 상하기요, 그죠? 덕은 형이 하악이다. 도는 정신적인 거요, 덕은 물질적인 거다. 그잖아요. 우리가 덕이라는 건 우리 물질계에서 우리가 행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이 무너지면, 그죠? 자연계 전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거죠. 우리의 도덕성이 상실되면 자연도 같이 상실되고 같이 무너져요. 자연이 무너지고 싶어도 저절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덕성이 자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환경파괴요, 지구파괴예요. 도덕같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끌고 가려는 지도자보다 뒤에 쳐져서 뒤에 백성들을 받쳐주고자 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이 이 나라 지도층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의무가 우리 각자에도 있다고 나는 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애써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움이 끝나주시고요. 감사합니다.